네, 2018년 서울 7급 6월에 시행되었던 지방자치론 문제 풀이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지방 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 관여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죠.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한 사무다. 얘는 맞죠? 맞고요. 디귿. 2003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하였다. 사실 연도가 좀 알기 기억하기 어려우실 텐데 2008년이에요. 디귿 틀렸고요. 자, 그리고요. 리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이 없지만 법인격은 갖는다. 법인격도 없죠. 한마디로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해 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 설치해 둔 거죠. 법인격 다 없어요. 리을도 틀렸죠. 그래서 기역 리을 틀린 거 공통적으로 고르면은 일단은 리을 틀렸고요. 미음 볼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종합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무서 같은 경우에 그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리을이 틀려버리니까 기역 리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미음은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던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애의 권한 대행과 직무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제 1번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뭐 아마 이 규정상은 2명 뭐 이내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명, 경기도는 3명, 나머지 시도도 다 2명 이내인데 다 2명을 맞춰놨어요. 참고로. 이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는데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순서가 대통령은 다 정해놨어요. 국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거리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 대행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이나 휴가 등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직무 대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구금된 경우 한해서 대행할 수 있죠. 권한 대행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이에요. 경계 변경. 한자 명칭이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 영으로 정한데 돼 있죠. 그래서 규칙 조례 다 탈락이고요. 자치법 개정도 아니죠. 대통령령 개정인데 사실은 제가 이 법조항을 좀 찾아보니까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면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강서구에 관한 뭐 관할구역 강서구에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뭐 대통령령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사실은 개정보다는 제정을 해야 돼요. 만약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개정이겠지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정인데 뭐 여기까지는 출제자가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의 19세 이상. 자,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뭐 18세 이상도 19세 이상도 당연히 18세 이상이 포함이 되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면 그전 기존 정답이 맞을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대부분 이제 주민 소환 관련 소환을 제한하고는 다 18세 내려가 버렸죠. 이걸 좀 감안하고 문제 볼게요. 서울특별시장을 소환할 권리 가지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소환 대상에 제외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청구할 수 있죠. 감사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만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뭐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대신 이제 이거 문제 자체가 18세 좀 바뀌어야지 맞는 내용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다섯 번째 문제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 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한 보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거 앞에 과거 문제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일반 조정교부금은 몇 퍼센트였죠? 90%였죠. 앞선 이 3월 문제에 나왔던 거였어요. 10%죠. 근데 이거 조례로 다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그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조례로. 지방재정법에 다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일반 조정교부금이 90%, 특별조정교부금이 10%돼 있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다 말씀드렸어요. 다 시도도.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특별조정교부금 용도가 제한이 돼 있죠. 말 그대로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정답 1번이고요. 여섯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전국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이게 맞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다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기도 하고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방의회 의장들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장들의 모임 이렇게 있어요. 전국 4대 협의체를 하죠. 이거 갖다가. 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다가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에 만들어 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의 제정 개정이죠.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들. 이거 요구하기 위해서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해야지 훨씬 이제 힘이 강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보고만 하면 되죠. 행정협의회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그다음 볼게요. 세 번째,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 설립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되는 거죠. 승인 사항이니까. 3번 틀렸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분쟁조정 결정 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행해야 되죠. 이거 뭐 선택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미행한다면 여기 보신 것처럼 해설 보신 것처럼 직무 이행 명령이나 대지 편집도 가능하죠. 실질적인 강제성도 있죠. 자, 7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행정의 외국의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일본의 도쿄도는 시정청과 특별구를 두고 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도쿄도.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워볼게요. 여기죠. 여기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쿄도는 시정청과 특별구를 두고 있다. 시정청과 특별구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를 통합시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 2번이 틀렸는데 영국은 제가 위에 있죠. 영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되어 있어요. 비메트로폴리탄 카운티는 카운티 아래 비메트로 디스트릭을 두고 있고 1990년대 여기 이 문제였어요. 1990년대 이후 비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를 통합시로 개편한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가 아니라 비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를 통합시로 개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프랑스의 자치 계층은 레지옹, 데파르트망 그리고 꼬뮌 3계층으로 이어져 있다. 프랑스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레지옹, 그 다음에 데파르트망 그리고 코민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베를린 등 3개의 도시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혼용되고 있다. 독일은 여기 있어요. 독일은 세 개의 도시주는 말 그대로
주정부급이야. 도시 하나가 주정부급이기 때문에 얘는 얘 제외하고 나머지는 밑에 광역 기초로 이 중층된 데 있고요. 도시형 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돼 있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여덟 번째 문제요.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이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5년에 주민소송이 도입됐고요. 주민감사 청구를 전심 절차로 하고 있죠. 이 주민감사 청구를 무조건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법한 재무행위 분야에 한정되어 있죠. 감사 청구한 것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고요. 아홉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구체적으로 해놨죠. 환경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해서 조언 또는 공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죠. 즉, 주무부 장관이죠.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해서 시도 사무에 대해서 조언 또는 공고 지도할 수 있고요. 환경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협의조정대로 해야 한다 돼 있지만 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했죠. 뭐 대집행 등 이런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안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도 할 수 있죠. 비록 자치사무지만 법령 위반에 한해서는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자, 위임사무 얘기 나와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는 1차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도 감독하고 2차로 환경부 장관이죠. 자, 위치가 맞게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열 번째 문제예요.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죠? 맞는 내용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물어보는 문제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죠.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죠. 지방의회 의회 선거는 반드시 주민 직선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얘도 법률을 정하도록 돼 있죠. 헌법 볼게요. 117조랑 118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돼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 조직이나 권한, 지방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요. 11번째 문제예요. 사실 11번째 문제는 법률을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상식적으로 좀 풀만한 문제였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광역시도가 출자 출연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 기간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한다. 금액이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보통 특정 금액 이상이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좀 많아버리면은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조항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자, 그리고요.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 수수료 중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유사한 거야. 유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는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표준금액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 너네 수수료긴 한데 어느 지역을 가나 비슷한 이 행정 서비스 똑같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금액 정해줄 테니까 여기 바운더리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표준금액에
어디까지가 바운더리냐? 100분의 50까지 범위에서 조례로서 가감 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혀 다른 사무다. 행정 서비스 전혀 지역마다 전혀 다른 행정 서비스라면은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비슷한 행정 서비스야. 서울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구로 가든 서울의 동작구로 가든 간에 이게 비슷한 사무인 거예요. 일단은 이 전국적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 같은 걸 정해두게 돼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13번째 문제요.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전에 제정됐죠. 49년 제정됐고 전쟁이 이제 50년이니까 이전에 제정된 게 맞고요. 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6년 서울특별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선출되었다. 우리 지금쯤 광역이죠. 광역시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직선은 마지막에 한 번 됐죠. 3차 선거에서 1960년대 3차 선거에서 딱 한 번 이제 하고 이제 그 이후에 61년부터 폐지됐다가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었다가 이 부활하면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95년에 동시지방선거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직선된 거죠. 그래서 1960년이 맞는 표현이고요. 선지 4번 보시면 이제 사공화국 헌법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까지 구성되지 않는다 해서 지방자치를 부정했었죠. 자, 14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재산의 보유나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부에 별도로 있어요. 지방공기업부에 별도로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조례 위반 사항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이런 것들은 다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죠.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따로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게 지방공기업법이죠. 정답 2번이고요. 15번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간에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혹은 새로운 비목 설치. 이 얘는 딱 중앙이랑 똑같죠. 행정부하고 국회랑 관계는 동일하죠. 이런 거 편성한 거 새로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 단계 동의받아야 되죠. 정부 동의받아야죠.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증액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제의 요구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죠. 20일 지나면. 자, 그리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 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만약 승인 못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이죠. 자, 정답 3번이에요. 16번째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온 문제죠. 티브 가설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티브 가설의 기본 어떤 그 전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가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1번 지방 공공재 최적 공급 규모의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사실 이게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분권단행 체계에서 각 지방 정부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권단행 체계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티브 가설의 주요 요지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 나머지도 볼게요.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자립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고 공부의 분권화가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 이게 주요 취지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죠. 가정은 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17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 종류에는 상임위랑 특별위원회가 있죠. 뭐 사실 뭐 국회도 똑같죠. 상임위랑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소규모 지방에도 상임위 설치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제한 없고요. 조례는 정한 바에 따라서 광역의회는 주로 사무처, 이 행정기구죠. 행정 업무를 서포팅할 수 있는 사무처 둘 수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사무과, 국이 될지 과가 될지는. 네 번째가 틀렸죠. 네 번째는 사실 해설이 달라진다고 제가 해설을 달아놨을 건데, 왜냐하면 사무직원은 원래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째 문제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합은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을 못 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지방채도 발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19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주민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은 법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가지고 맞고요. 세 번째 틀렸죠. 모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나이 제한이 있죠.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죠. 18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고 출마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투표는 할 수 있는데 출마는 하지 못하죠. 피선거권은 가지고 있지 않죠.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주민은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조례 제정 개표 청구 자격을 다 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주권이죠. 영주의 자격을 갖춘 지 3년 지나고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되고요. 마지막 문제예요. 지방대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좀 지엽적이긴 한데 잘 읽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오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 운영을 조장해야 된다. 얘도 틀린 내용 같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실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하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은 좀 알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신에 4번이 좀 명확하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서울 취급 6월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